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실제로 면접 보듯이 모의 면접하고 실제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을 받으실래요? 쉬운 질문을 받으실래요? 거기서 본인의 기여도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진짜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면접은 정답을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성장과 상생 금융을 이룰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렇게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자님 먼저 1분 내외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천 명의 고객을 응대하며 맞춤형 응대를 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입행 후에도 실천하여 은행의 상생금융과 비전 그리고 고객 만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태도와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춘 지원자 최수빈입니다. 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을 취재하면서 PD로 활동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객관적인 금융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하기보다 가해자들의 화려한 언변에 기반하여 신뢰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며 좀 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융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번 지원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신뢰를 잃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학교 행정 인턴을 하면서 신뢰를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 요건 중에 한 과목이 이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조금 학생들의 문의가 빗발쳤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졸업 사정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졸업 요건에 대한 이제 변경 사항과 현재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려해야 되는 이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지를 빠르게 했었고, 전화로 들어오는 문의에는 이제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을 해줌으로써 처음에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보완을 하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그러면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네, 저는 일단 빠르게 어떻게든 빠르게 이제 안내와 공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선 의지를 보였던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답변의 진솔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느낌을 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내 입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번 분은 PD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PD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 만났던 분이 요 피해를 보셨던 분이다. 네.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그럼 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전 솔직히 좀 약한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금융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느꼈고, 경영학부에서 제가 배웠던 금융 관련 재무나 경영 과목들이 저에게 적성에 맞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권사의 IB 직무 같은 경우엔 대표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인수합병을 할 경우에는 대주단이나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그 이해관계를 맞춰가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IB 직무에서 안전한 금융 환경에 좀 더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증권회사로 정하신 다음에 경험한 쪽이 IB 쪽이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IB를 지원하신 거예요? 학과에서 공부한 것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IB 직무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원 동기에 빨간색을 했는데 항상 면접관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예, 면접관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점에서 금융 쪽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yes but 화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저 사람이 어느 부분이 궁금할까부터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빨간불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2번 분. 경제 경영 동아리. 여기서 특히 기업가치 평가대회나 뭐 자산운용대회 요거 관련해서의 뭐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경험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자산운용대회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그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초보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희 리더들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을 늘 팔로우하며 최신 기사를 업데이트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다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재무 구조를 살피며 공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모의 투자 대회에서 3개월 동안 13.6%의 수익을 기록하며 3위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파란색 여기에 대한 좋았던 그 답변은 자산 운용 그 대회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스타 방식으로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후속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우투, 면접관이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셔서 하우투를 좀 잘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번 분. 네. 보니까 그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 역량을 기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 네. 어차피 뭐 PB가 꿈이시니까 네. 본인의 지금 자산 관리는 재무 설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현재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도하게 저축을 하기보다는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컨설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집의 형태에 따라서도 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 월세보다는 조금 전세를 추천드리며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전세 대출 이자와 또 월세를 비교해서 조금 더 지출 적은 쪽으로 최대한 지출을 줄이면서 일정 수준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는 설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뭔가 환상 아니면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남의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으면 내 자산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산 관리가 어떤 건지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어떤 용어들,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상품도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좀 빨간불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번 분. 네. 아직 이 직무를 하기 위해 난 이건 좀 부족하다. 약점은 뭐가 있어요? 저는 목표를 향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일 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나 증권사에서 IB 직무로 근무하면서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순간이 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획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변수가 있을 때 조금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바로는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나 관련된 리스크나 그리고 협업 포인트 변경됐을 때 그 이후의 일정까지도 좀 더 세세하게 계획을 해놓음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또한 이러한 저의 성향이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이렇게 변수가 있을 시에도 저의 경험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까지도 미리 사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렸던 건 뭐냐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약점을 질문 드렸습니다. 강점과 약점과 장점과 단점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면접관 가서 질문하면 거의 한 80% 정도가 성격상 단점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불을 들었는데 왜 뒤에는 파란불을 했냐면 그걸 업무에 적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대답에서 뒷부분에 네.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파란불을 켰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이제 창구에서 근무를 하거나 원하시는 대로 이제 PB로 근무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남들과 대화를 고객과 대화를 하고 어떤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제 업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이제 말로 뭐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정리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피드백도 같이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 1번 지원자분의 대답에 사실 합격점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객과 대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된 모습, 너무 약간 위축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원래 커뮤니케이션을 좀 그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긴장을 많이 해서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떨쳐야 돼요. 어찌됐건 면접이란 거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요때 그 모습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모습, 당당한 모습을 빨리 연출하면서 그걸 스피치로서 좀 풀어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보여주셨던 모습은 약간 위축돼 있고 긴장된 모습이 많아서 1차적으로는 그것부터 좀 해소를 하시고 거기에 나에 관련된 영업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합쳐주시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원자님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게 느껴졌습니다. 답변을 이제 할 때 면접관이 다음에 물어볼 만한 것들,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만한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럼 2번 지원자분께 피드백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음성, 스피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질문에도 저는 내용을 다 잘,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다 이렇게 면접관 답변 잘 쳐내시더라고요.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두 갈식으로 딱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약간 도망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약간 이야기가 뺑 돌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저는 그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지원 직무와의 연관성 있는 소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소재와 연결시키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긴 해요. 내용에 있어서의 튼튼함을 좀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을 튼튼히 하자. 저는 일단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면접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두 분 다 대답 못하신 건 없었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제 면접장 가서 최종 합격 때까지 잘 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파이팅!